엄마 국어입니다. 엄마도 잘 이해할 수 있고 학생도 잘 이해할 수 있고 10분 동안 유튜브에서 풀어보겠습니다. 2022년 3월 고3 학평 해설 강의 인문지문 철학지문인데 리드의 행위자 이론 뭐 이런 제목도 좀 낯설고 그 다음에 읽어도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은 자꾸 딴 데로 새 나가는 이런 지문. 작년 수능부터 인문지문이 옛날에는 그냥 단순 분류 정도만 하면 끝나게 됐는데 이해를 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있구나 하는 거를 좀 따박따박 이해하면서 넘어가지 않으면 실제 문제 풀기 힘든 이런 방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어. 수능하고 연결되는 거겠지. 그래서 이놈들 나왔을 때 좀 신경 써가지고 봐야 할 것이고,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독서 지문은 일단 과학, 그 다음에 경제, 법, 여기서 이제 승부가 갈렸는데, 이제는 얘도 이제 독서 지문이 좀 어려워지면서 요놈도 좀 신경을 써야 되는.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? 추상 개념어도, 여기도 보면 행위자, 철학, 뭐, 별거 아닌 것 같지만, 이게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건지, 그 다음 어떻게 분류해야 될 건지, 이거 신경 쓰지 않으면 시간은 시간대로 걸리고 날아갈 수 있어요. 그래서 요거 3월달 시험이니까 이런 방식으로 이제 평가원과 수능에서 요구하는군 확인해가지고 선생님 표시해 놓은 거 그다음 옆에다가 간단하게 메모해 놓은 거 살펴보면서 내가 어떤 지점을 좀 끄집어내야 실제 문제 풀 때 적용되겠구나 하는 거를 신경 써야 됩니다. 이제는 신경 써야 될 시간이 됐어. 인문지문 넋놓고 있다가 당하는 수가 있다고. 갑시다. 멈춰있는 흰 공에 빨간 공이 부딪혀 흰 공이 움직였다. 별거 없지? 마치 당구장 생각하면 돼. 빨간 공이 흰 공에 부딪힌 사건과 흰 공이 움직인 사건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하기 위한 세 가지 요건. 오케이. 시간적으로 앞서야 되고, 시공간적으로 이어져야 되고, 항상적 결합이 있어야 된다. 그러면 인과관계다. 라고 휴미 얘기했지. 자, 그러나 리드는, 그러니까 원래 수능은 독서 지문 같은 경우는 제목이 없어. 이 첫 단락에서는 뭘 준다 그랬지? 까먹으면 안 돼. 첫 단락에서는 항상 핵심어를 준 거야. 얘들아, 이거를 기준으로 삼아서 독해를 해야 돼. 이 기준 좀 까먹으면 큰일 나는 거다. 하고 알려주는 거야. 한국말의 특징이 뭐야? 난 너를 좀 좋아하는 것 같아. 그런데 넌 못생겼어. 얘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뭐야? 너 못생겨서 그닥 좋지 않다. 그 얘기자고. 여기도 마찬가지로 흉 얘기 기껏 길게 해놓고 근데 리드는 세 가지 조건이 성립하는 경우에도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세 가지 조건 성립하면 인과관계 된다는데 세 가지 조건 성립해도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. 오직 자유의지를 가진 행위자만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. 이게 이 글의 주제라고. 리드의 행위자 원인. 자, 행위자 인과이론에서 리드는 양면적 능력을 지녔고 책임 있는 존재로 규정하였다. 능력도 있어야 되고 책임도 있어야 되고 양면적 능력은 산출하거나 산출하지 않을 수 있는 능동적인 능력. 행위자는 결과를 산출할 능력을 소유하여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책임을 질 수 있는 주체다. 진정한 원인은 행위자다. 계속 지금 특정 단어가 반복되고 있지. 이에 따르면 빨간 공이 흰 공에 부딪혔을 때 흰 공은 움직일 수만 있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빨간 공은 행위자일 수가 없다. 당하기만 했으니까. 여기까지 크게 어렵지 않지? 그 다음 갑시다. 자, 경험론자인 리드의 관점에서 보면 관찰 범위 내에서 행위자는 오직 인간뿐이다. 원인은 아까 행위자라고 그랬고 그 행위자는 인간만 되는 거래. 어떤 사람이 흰 공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빨간 공을 굴렸고 흰 공이 움직였다면 그 사람은 행위자고 흰 공이 움직인 건 결과다. 리드는 이와 같이 결과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양면적 능력을 발휘해야 되고 의욕이 결합해야 된다. 아까에서 한 단계
업그레이드, 양면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되고, 그러니까 할 수 있거나 또는 할 수 없거나, 그 다음에 의욕이 앞서야 된다. 의지. 리드는 의욕이 정신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사건이라고 보았다. 이와 관련해 결과를 발생시킨 양면적 능력의 발휘에 결합한 의욕이 또 다른 양면적 능력의 발휘로 나타난 것이며 그것은 또 다른 의욕을 필요로 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. 계속 또 다른 의욕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? 리드가 뭐라고 했냐면 의욕과 같은 정신의 내재 활동은 양면적 능력의 발휘인 의욕을 일으킴과 그것의 결과인 의욕 자체를 구별할 수 없는 것이라 보았다. 의욕 일으킴의 경우에는 능력 발휘 자체가 의욕이므로 또 다른 의욕이 필요치 않음을 나타낸다. 자, 선생님 여기다 오른쪽에다가 지금 써놨어. 이게 뭔 얘기냐면 인문지문 읽어보면은 뭐 그런가 보다 하면서 어렵지 않아. 근데 이게 계속 이렇게 이어지면은 결국 읽었는데 머릿속에 안 남아. 여러분 뭘 해야 돼? 간단하게 추상적 개념어를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말, 적어도 핵심어를 오른쪽에다가 적어놓고 그래야 문제 왜 줬겠어? 물어보려고 뒤에서. 그런 놈들을 표시, 또 다른 의욕이 필요하지 않냐? 그랬더니 아니다. 능력 발휘 자체가 의욕이므로 또 다른 의욕 필요하지 않다. 지금 그 얘기하는 거라고. 별거 없지. 자, 그런데 의욕과 사건이 항상적으로 결합한다고 본 리드의 견해에 대해서 사건의 원인이 행위자가 아니라 그러면 행위자가 원인이라고 그랬는데 그럼 의욕이 원인이냐? 의욕이 원인이 돼서 뭔가 발생한 거 아니야? 라고 했어.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면 항상적 결합만으로는 인과의 필연성을 정당화하지 못한다. 즉 원인이 의욕이 아니라 그냥 행위자다. 얘기한 거지. 하나 더. 기회 원인의 문제도 해결해 했다. 문제 세 번째지. 중세 철학의 영향으로 어떤 철학자들은 인간의 행동을 비롯한 사건의 진정한 원인은 아까 진정한 원인 인간이라고 그랬지. 근데 진정한 원인이 신이래. 한 15, 16세기, 17세기 정도까지도 오직 신만이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었지. 적어도 중세 유럽에서는. 기회 원인은 일상적으로는 마치 원인인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진정한 원인이 아닌 것이다. 리드는 이러한 입장을 경험주의 관점, 이 양반은 경험주의, 모든 내 눈에 보여야 돼. 그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행위자의 의욕과 행위일 뿐이며 행위에 신이 개입한다는 것은 경험할 수 없다. 왜? 안 보이니까. 물론 뭐 교회에서는 뭐 간증을 통해서 뭐 꿈에서 뭐 예수님을 봤네, 뭐 부처가 나타났네 하지만 실제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 양반들은 안 보이지. 그래서 신은 원인이 될 수 없다. 그래서 신 개입은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진정한 원인은 인간뿐이다. 마지막 결론. 결정을 내리는 것이 행위자에 달려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인간을 주체적 결단이 갖는 의미. 결정은 행위자, 인간에게 달려있다. 인간의 주체성. 이게 주제가 되는 거지. 자, 그렇게 정리하면 한 방에 다 읽고 문제 풀 수 있고 계속 강조하지만 되도록 수능을 위해서는 끝까지 읽고 문제를 푸는 이런 훈련을 해야 돼. 그 중간 단계로 어려운 말들 나오면 옆에다가 이렇게 간단하게 메모를 하든가 아니면 다 읽고 나서 간단하게 구조화를 하든가 다 읽고 나서 10초에서 20초 정도 머릿속에 중얼중얼 암기를 하든가 하여간 그래야 선지에서 요즘 선지들 쉽지 않아. 옛날같이 그냥 일치만 막 주는 게 아니라 살짝살짝 추론을 넣어놓기 때문에 그것들 걸러내려면 어쨌든 머릿속에 있어요. 찾기 놀이는 더 이상 이제 유효하지 않아요. 옛날에는 그러니까 뭐 우리가 기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옛날 기출들 중에서는 지금이랑 트렌드가 다르다고 추론 문제가 많지 않아. 그래서 그냥 말 조금 바꿔놓은 거 찾으면 되는데 요즘은 말을 비슷하게 써놨지만 내면의 의미가 완전히 다른 이런 걸 출제하기 때문에 진짜 추론에 좀 가까워지고 있다고. 갑시다.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출제를 해놨고 인간은 자유의지를 지닌 행위자다. 이 양반의 주제의식이고. 자, 변화를 산출하는 능력을 가진 모든 존재는 행위자다. 자, 행위자 중에서 어떤 사람? 양면적 능력과 책임을 질 수 있는 인간만이 행위자가 될 수 있다. 좀 더 좁혔지. 그래서 모든 이놈을 날리면 되겠다. 자, 의욕은 정신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사건이다.
자, 항상적 결합이 존재하더라도 행위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서는 원인을 발견할 수 없다. 아까 이게 필요하다고 그랬지. 자, 흉은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라도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. 이건 뭐 아까 휴미 제시한 휴미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리드라는 사람은 휴미 세 가지 조건 제시했는데 아니다. 이거 있더라도 인과관계 안 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지. 첫 단락에서. 자, 기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빨간 공, 흰 공, 뭐, 그 얘기하는 거지. 그래서 일단, 자, 리드는 빨간 공하고 흰 공 움직임에는 시공간이 이어지지 않는다. 아니라 이것도 이어져야 되는 거지. 기본 전제 조건이지. 인과관계니까. 자, 1번 보니까 뭐, 얘네들은 양면적 능력이 존재하지 않는다. 그걸 사람이 밀었을 때, 안 밀었을 때가 있는 거. 얘네들은 수동적인 존재지. 자, 리드는 빨간 공이 흰 공에 부딪힌 사건은 다른 사건의 원인이 될 수 없다. 다른 사건하고는 인과관계가 안 되는 거니까. 얘네들이 뭐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. 자, 이제 흉이야. 흉은 항상적 결합이 있다. 인과관계니까. 흉은 이런 사건이 흰 공이 움직인 사건의 원인이라면 두 사건은 동시에 시간적으로 선후 관계가 있어야 된다 그랬지. 동시가 안 되는 거지. 그건 흉 얘기니까. 오케이. 자, 16번 문제는 기회 원인. 그래가지고, 신이 원인이 아니냐. 뭐, 그 얘기를 하는 거고. 거기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. 어떻게 해결했냐면, 리드의 대응은 인간의 주체성을 부각한다. 아까 뭐라 그랬지? 계속 강조한 가장 적절. 괜히 주는 게 아니라, 너 이글 전체 주제 확인할 수 있니? 이글 전체 주제가 뭐라고? 리드가 모든 원인은 행위자에게 있고 그 행위자는 인간의 주체성이다. 라고 얘기한 거지. 이 글의 주제를 찾아라 하는 문제. 자, 3번 답지 같은 거를 잘 골라내야 되는데 자, A의 해결에 의해서 리드는 행위자가 기회의 원인이 될 수 있다. 여기다 꽂히면 큰일 나는 거야. 기회 원인은 그 중세 철학자들 얘기하는 거고 리드는 진정한 원인이 될 수 있다. 그렇지? 자, A를 제기한 중세 철학자들은 진정한 원인이 인간이 아니라 신이라고 했고 자, 중세 철학자들은 일상 경험할 수 없는 사건에서, 그러니까 즉 신을 통해서 이 문제를 제기한 거지. 만만하지 않아요. 자, 17 갑시다. 철학자들이 나누는 가상의 대화. 가의 내용으로 가장, 여기도 역시 가장 적절이야. 자, A를 보니까 뭔 얘기했냐면, 아까 문제 1번 얘기하는 거지. 의욕이 필요하다고 했는데, 그럼 그 의욕은 또 다른 의욕을 필요한 게 아닌가? 뭐라고 했지? 능력 발휘하는 거랑 그 결과로서의 의욕은 구별될 수 없다. 그래서 또 다른 의욕은 필요하지 않다. 그냥 이걸 읽으면서 그 원인, 그 문제 해결 요거만 잘 정리해 놨으면은 크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지. 3점이니까 괜히 쫄아가지고 이거 뭐지? 하고서 왔다 갔다 하면은 본인만 시간 걸리는 거야. 딱 그 필요한 단락에서 뽑아내는 능력. 이게 국어 능력이다. 이문지문 너무 만만하게 보지 말고 이제는 좀 차분하게 철학자의 의견 이해하고 뽑아내는 요 추론 훈련 연습을 해가지고 앞으로 이제 4월 학평, 6월 그 다음에 뭐 9월 수능까지 만점 많은 학생이 되기를 바랍니다. 여러분의 능력을 믿습니다. 구독, 좋아요, 엄마 국어.